안녕하세요. 정성호TV의 정소호입니다. 오늘은 7월 8일이고요. 가장 큰 헤드라인은 반도체 경기 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탑 뉴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2분기 63조 매출의 영업이익 12조 5천억 정도를 했다고 하고요. 1분기에 비교해서 1분기 매출은 63조 9천억, 영업이익은 9조 3천억이었는데 이러한 2분기에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D램 가격의 폭등, 즉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반도체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거의 63조 9천억이나 63조나 거의 비슷한 매출을 가지고 1조도 차이 나지 않는 매출을 가지고 영업이익이 약 3조 이상의 차이를 가진 것은 D램 값, 즉 공산품의 수급 부족으로 인한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는 특히 생산이 거의 되지 않은 시점, 즉 코비드-19 시작으로 인하여 그 어떠한 경제 주체도 예상된 매출을 할 수 없었고 또는 예상된 자재를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산 자체가 왜곡되고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특히 1년이 지난 모든 공산품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의 흐름이 왜곡되었다. 즉 1년간 생산이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코로나 관련된 주사를 맞고 나서 경제 활동을 하려다 보니 원하는 사람은 많고 생산된 물량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D램 가격은 앞으로 더 폭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는 좋은 실적을 냈는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행간에는 이재용 회장의 사면을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이 더 오를 것이라고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오너 리스크가 줄어들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에 반영되고 주가가 오를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만의 TSMC 주가가 버블 논란이 일고 있고 여기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낮다. 8만 원대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낮게 평가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을 것을 보면 삼성전자가 앞으로의 이러한 메모리 및 반도체의 주가의 가장 큰 리더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법, 특히 주 52시간의 족쇄가 심각하다. 특히 실리콘밸리에는 주 52시간이라는 노동 제약이 없다라는 것이 뉴스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는 국경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노동법에서 주 52시간의 족쇄가 물리다 보니까 연구 인력 확보가 힘들다. 특히 연구소에서는 24시간, 한 달, 두 달 또는 1년간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 52시간으로 하면 인력을 계속해서 보강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순히 인력 보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특히 연구 인력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변이를 또는 변화에
추세를 정확히 진단해야 되는데 노동시간에 유연하지 않은 주 52시간의 법정화로 인하여 연구 인력의 확보가 어렵다. 또는 예주를 주기도 어렵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 한국이 선진국이고 개발 인력이 부족하다는 심각한 인력 왜곡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G전자가 계속해서 신문기사 경제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에 17조 8천억 매출에 1조 8천억 영업이익, 2분기에 17조 1천억 매출에 1조 1천억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접근한 이후에 만성 적자를 탈피해서 사업을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2020년에 63조 매출에 3조 2천억의 영업이익에서 올해 21년에 71조 2천억 매출의 영업이익이 약 4조 6천억을 예상한다고 하면 이러한 매출과 영업이 껑충 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업은 구조조정 또는 되는 사업에 몰빵하고 안 되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하나의 기업의 생리일 것입니다. 그 전에 잭 윌치라는 GE 제너럴 일렉트로닉의 신화가 이러한 면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잭 윌치에 대한 비난은 곧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특히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가 우리나라에 약 영업 등록이 307개 회사이고 그 움직이는 돈이 69조라고 합니다. 이러한 리츠 시장, 부동산 투자 신탁의 증가는 저금리 시대로 인하여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 즉 투자할 곳을 관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배당 소득이 많다. 특히 세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또 배당 소득이 많은 것이 하나의 새로운 형태이고 정부 역시 부동산 투자 신탁을 장려하고 있는 순기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익률은 약 두 자릿수 12% 이상을 내는 리츠 회사도 있다고 한 것을 보면 부동산 투자 신탁이 부동산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저 역시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를 만들어서 부동산을 직접 운영 관리함으로써 투자를 모으고 그러한 배당 이익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부동산 투자 신탁이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를 만들어서 일반인의 투자를 받고 거기에 투자받은 것으로 부동산을 사서 배당 이익을 낸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나서 부동산 관리를 직접 하면서 배운 노하우를 통하여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자신감이 생겼고 그러한 연습을 지금 프랙티스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개발부터 시작해서 운영 관리까지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가 집안, 거실로 들어왔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SG 홈필드, 골프존, 티맥스 등 이러한 기존의 골프존 성공 신화를 가상세계 비즈니스를 거실에서 비대면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시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자 독식으로 인해서 1등 아니면 2등만이 살아날 수 있는 구조에서 빠르게 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비즈니스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대선 후보, 여당에서는 이미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었고 컷오프를 5명으로 한다고 하는 거 보면 이제 토론회도 거의 4차례에 걸쳐서 끝났고요. 이제 5명의 후보군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여당에서는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야당에서는 아직 흥행을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도 이제 후보군을 5명 정도 또는 4명 정도 추려서 TV 토론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드론에 입당을 한 해 만에 하는 거와 또 처가의 비리 문제, 또 장모의 구속, 또 부인의 학위 논란 등 많은 부분이 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 선언을 했고 또 기존의 원희룡 대표가 제주지사가 대선에 나온다고 하고 윤희숙 초선의원이 또 대선에 나온다고 하면 여러 명이 나와서 하나의 후보군을 이룰 것 같습니다. 정치는 곧 생물과 같아서 오래되면 썩고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정치는 표를 얻는 거기 때문에 경제 활동하고는 전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경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정치는 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거와 쓰는 것이 무엇이 더 쉽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토론에서 만났던 이명박 대통령, 즉 후보군일 때 물어봤습니다. 돈을 버는 게 쉽습니까? 쓰는 게 쉽습니까? 껄껄 웃으면서 이명박 후보가 저에게 한 얘기는 야, 세상에서 돈 쓰는 게 제일 쉽지, 돈 버는 것보다. 저 역시 정치를 한다면 표를 얻는 것은 돈을 쓰는 것인 것 같습니다. 또 바람몰이 같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정치에 자신 있지만 정치에는 별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없지만 표를 구걸하거나 표를 얻으려면 돈을 써야 된다. 돈 없이 정치한다는 것은 바보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쇼인 것입니다. 쇼를 잘하려면 더 많은 거품을 내고 더 많은 가짜 공약을 만들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치열한 싸움과 돈을 써야 되는 치열한 싸움이 무엇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정치에서 멀어져도 안 되고 정치에 너무 가까워도 안 됩니다. 불가근 불가원 원칙을 고수하면서 경제인의 하루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